네, 안녕하세요. HR 레시피 강셰프 정셰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노무관리 깨알 시리즈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육아휴직 중 사업자 등록증 내면 육아휴직급여 못 받나요?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무적으로 좀 많이 있을 법한 그런 네. 주제인 것 같은데 네. 오늘도 한번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질문 띄워보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둘째 아이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한 상태입니다.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투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괜찮은 것 같다고 하면서 자기 명의가 아니라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나 내서 가게를 해보자는 겁니다. 어차피 육아휴직 중이고 무인 가게니 한 번씩만 가서 청소하고 물건 정리만 하면 될 것 같다면서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하네요. 어차피 둘째가 초등학교 2학년이라 학교 가면 딱히 할 것도 없긴 하거든요. 이게 뭐 다른 직장 취업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남편분이 참 부지런하시고 네. 열심히 사시는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이렇게 엔잡러들이 네. 많잖아요. 네.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맞습니다. 부업도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부터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 육아휴직증에 사업자 등록증 내면 괜찮나요? 네. 육아휴직증 사업자 등록증 내면 네. 그냥 취업으로 인정돼서 육아휴직급여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제가 법률을 네. 띄워보겠습니다. 네. 고용보험법 70조와 73조를 보셔야 되는데 네. 자, 고용보험법 70조 보시면 사망에 육아휴직 기간 중에 만약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하게 되면은 그 신청서에 사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육아휴직의 취지에 안 맞다는 거죠. 그렇죠.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아가려고 하시는데 네. 취업을 했다면 못 준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73조를 보시면은 육아휴직급여 제한해가지고 네. 2항이 딱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70조 3항에 따라서 취업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네.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네. 근데 여기서 관건이 우리가 사업자 등록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업자 등록을 낸 것도 취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취업이라고 표현하니까 네. 사업자 등록은 그럼 내가 사업자 등록 낸 거잖아. 그건 창업 아닌가요? 야, 창업인데 앞 글자가 다르잖아. 인정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네.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네. 아까 우리 70조 4항 보시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취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우리 고용노동부령 잘 봐야 되잖아요. 네. 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92조 보면은 취업의 인정기준 이렇게 해서 아주 복잡하게 나와요. 뭐 네.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볼 거는 8호만 제가 띄워볼 건데 네. 8호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여기 있네요.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네. 있죠. 네. 그러니까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사업자 등록증 자기 명의로 내시고 네. 가게 운영하시면 여기에 딱 해당되니까 일단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할 때 적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안 적고 누락시켰다. 네. 근데 아이스크림 가게 운영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뭐 환수 조치. 그렇죠, 그렇죠. 부정수급이다 그래서 네. 환수 이런 조치가 아.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이거 자세히 보니까 괄호로 좀 네. 예외 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로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도 네. 휴업 신고를 하는 등 동그라미 쳐야죠. 등 우리 법률에 등 무섭거든요. 네.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휴업 등을 해가지고 실제 사업을 안 했어요. 네. 그러면 취업한 걸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남편분한테 네. 명의 대여를 해주고. 그럴 수도 있지. 네, 남편분이 그냥 하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사업자 등록증 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주장하겠죠. 아니 사업은 안 했는데요. 네. 등록증만 내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매출도 없어요. 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제가 한 게 아니라 음. 친척 5촌에 누가 한다고 해서 빌려준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고 집에만 있었어요. 네. 해봤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네. 우리가 고용노동부 사업자 등록 관련 실업급여 업무 처리 아. 자료. 요게 내부 네. 자료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음. 고용노동부 포털에 올라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안 보이는 자료인데 우리가 8호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팁을 얻을 수 있어가지고 네네. 이걸 끌고 와봤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네. 사업자 등록증 보유자에 대한 업무 처리해서 처리 원칙 보시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자가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하여 반환 및 추가 징수 결정서 처분을 한다. 자, 1항
문장 보시면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하면서 세 가지만 나와요. 휴업, 폐업, 명의대여. 아, 그러니까 무슨 네. 말이냐면은 육아휴직 급여주 기간 중에 등록증만 냈다 이렇게 하더라도 명확하게 휴업, 폐업이 아니면은 인정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휴폐업을 어떻게 보냐면은 그 밑에 입증 자료 보시면은 네.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하면서 세무관서 발행의 휴업 또는 폐업 사실 증명원이나 이에 가름할 수 있는 인허가 행정관서 발행에 관련 증명원. 그러니까 이게 없이 그냥 등록증만 냈다 이러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근데 명의대여를 또 그러면 이거는 괜찮겠네 생각하잖아요. 네네. 왜냐면은 그 밑에 입증 자료 보면은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소정양식 없음. 아. 뭐 대충 입증해서 GPS 네. 자료 주고 아니다 하면 될 거 아니냐. 네. 근데 또 다른 게 문제되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명의를 빌린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받으시겠지만 엄청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일단 명의대여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네. 일단 그걸 제외하고 네. 내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네. 아이디어가 나서 사업자 등록증만 냈다. 네. 이 정도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 육아휴직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낸 경우를 살펴봤는데요.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누나의 사례인데 누님 사례. 저희 친누나가 10월 달에 출산을 합니다. 네. 저희 친누나가 어린이집 교사인데 네. 스티커를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이렇게 네. 사업자 등록을 내서 사업을 하고 직장도 다니는 경우 그때 육아휴직을 한다면 예. 이런 경우도 육아휴직 급여를 못 받게 되는 건지 예.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 이거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는 질문이죠. 여기도 행정해석이 있는데 네.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네. 2010년 행정해석을 보면은 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당해 사업장에서 모성보호 급여를 받기 이전부터 자신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었다면 네. 새로 취업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희소식이죠, 누님한테. 네. 희소식인데 네. 이 2011년 행정에서는 입장이 바뀝니다. 10년 행정에서까지 언급을 하면서 네. 우리는 생각이 달라졌다.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한번 띄워볼게요. 네. 질의하신 사례도 보면은 비슷한 사례예요. A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이 11년 7월 1일부터 돼 있는데 개인사업 등록증을 도중인 2005년 4월 28일 날 운수업 사업 등록증을 취득을 한 거예요. 네.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상태에서 네. A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들어간 거죠. 비슷하죠, 그죠? 비슷하네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네. 자, 회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규정상 취업이라 함은 상시 근로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데 네. 다만 위 규정의 새로 취업에 대해서 기존 질의회시 10년 질의회시에서는 모성보호를 급여받기 이전부터 자신명의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었다면 새로 취업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그러나 가죠, 동그라미. 네. 그러나 사업의 영형태를 고려함이 없이 사업자 등록 시기와 육아휴직 시기의 선호에 따라 근로자가 새로 취업한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네. 그 사업 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 여부, 개인 사업과 직장 근로시간 배분 정도, 사업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네. 결론 내면 네. 고용보험센터 자기 마음대로 판단한다고. 왜냐하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거니까 네. 결론은 어떨까요? 이 사례 적용해 보면.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혹은 센터에 따라 다르겠네요 라고 네. 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네. 나중에 몇 년 지나서 감사가 저희를 했는데 뱉어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명확한 답변을 받으시고 네. 진행하시는 게 좋은데 네. 제가 만약에 의견을 드린다면 네. 좀 보수적으로 의견을 좀 드릴 것 같다. 네. 그러면은 네. 저희 누나한테 뭐라고 좀 알려줘야 되나요? 일단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내가 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육아휴직 급여 신청할 때 네. 이런 사업자 등록이 있고 있다. 그럼 그것에 처분이 있으면 그걸 정확하게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뭐 예를 들면 육아휴직 급여를 주기 힘들다 그러면 뭐 사업을 갑자기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렇다면은 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시면 좋고 못 받게 되시면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 행정심판을 하시거나 네. 뭐 이런 것도 또 방법이 될 수는 있겠네요. 네. 그리고 참고로 네. 또 이 스티커 사업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이런 품이나 네.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서 네. 정말 몇 시간 안 들어간다. 네. 거의 90% 이상이 육아에 쓰고 네. 이건 정말 일부만 안다라는 거 뭐 로그 기록이라든지 네. 이런 걸 입증해가지고
보여준다면 네. 판단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목적이나 취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육아휴직 급여도 육아휴직의 취지를 잘 살려서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은 상식인 거죠. 육아휴직 급여 주는 이유가 육아라고 한 거고, 네. 한번 조금만 사업하시는 거면 인정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이 본말이 전도되면 인정할 수 없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